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기회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회로수, 분기회로 수. 자, 이게 분기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좀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부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비. 여기 설비가 있다고 이렇게 볼 때 설비를 약 만 정도 볼트 암페어라고 보죠. 만 볼트 암페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원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겠죠. 입력 전원이 220V가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몇 암페어나 흐를까요? 여기 그냥 200V라 그러죠. 계산하기 쉽게 200V라고 하겠습니다. 200V. 그럼 몇 암페어나 흐르는지는 여기 만 나누기 어떻게 하면 돼요? 만 나누기 200 하면 되죠. 전압으로 나누면 되니까 200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두 개 없어지고 이 50이네요. 그럼 50A네요. 50A 그러죠. 자, 여기에 50A라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저항 R이 있을 테니까 전력 손실이 생기죠. 전력 손실이 P로스가 I제곱 R만큼 생기죠. 그래서 이 I제곱 R이니까 여기 저항을 예를 들어서 저항을 1로 보겠습니다. R을 1옴이라고 보면은 I가 50이니까 5, 25, 2500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와트가 되겠죠. 여기 이제 R 값이니까 유효 전력 손실분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2500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 손실이 생기는데 이거를 한번 분기를 해 보겠습니다. 분기를 해서 여러 개를 한번 나눠 보죠. 나눠서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다섯 개로 나누면은 여기 각각 50A니까 10A씩 흐르겠죠?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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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 이제 200V겠죠, 물론. 200V가 될 테고.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이제 만이라는 용량을 쓰는데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도 전압가가 발생하겠죠. 이게 전선굵기가 예를 들어서 동일하다 이럴 때 똑같은 전선이다. 이쪽에 쓴 전선하고 똑같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저항도 R이 1이라고 봐야죠. 여기도 1이고 전부 다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력 손실을 계산해 보면 I 제곱 R이니까 I가 10이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1이 되죠. 10, 10이니까 100W가 나오죠. 100W. 그럼 여기도 100W가 나오겠죠. 100W. 자, 여기 100이었고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100.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와트가 나옵니까? 100이 다섯 개니까 500W의 전력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까는 어떻게 됐죠? 2500W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500W로 줄어든 거죠. 5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상당히 줄었죠.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이렇게 하면은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분기를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이 전선값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분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막 확정 문어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적정 분기, 적절한 분기, 적절한 분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 이제 설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죠. 220V일 경우는 몇 암페어로 분기하라고 되어 있냐면 16A입니다. 16A로 분기하면 좋다 이러겠습니다. 16A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집에 가면 이제 콘센트 있죠. 이렇게 대지 콘센트. 이게 바로 16A입니다. 보통 16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A를 암페어로 분기하는 거를 원래 이렇게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죠. 그럼 아까 만이었죠. 만을 16A로 하라 그랬으니까 전압은 220V죠. 우리가 쓰는 게. 그래서 220에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만 나누기 220 16 해볼까요? 계산해 보니까
2.84가 나옵니다. 2.8409 나오네요. 2.8409. 자, 이게 2.8409가 나와요. 그럼 16A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몇 회로로 분기해야 되는 건 몇 회로가 되는 건가요? 2.8회로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걸 반올림해서 절상을 합니다. 반드시 절상을 해서. 그러면 3이 되는 거죠. 3. 그래서 3회로로 분기를 한다. 3개로 이제 회로를 나누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분기 회로수를 구하는 공식.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기 회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 자, 분기 회로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그래서 쫙 해서 아까 보셨지만 여기에 총 설비가 오겠죠. 위에 총 들어간 설비, 총 설비 용량이 오겠죠. 총 설비 용량이 오고 아래쪽에 어떻게 해요? 전압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류 오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어, 정격률이라는 게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정격률. 근데 이 정격률은 뭐냐? 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 뭐 이쪽은 아까 계산한 그 계산이고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좀 이만큼 여유를 더 주겠다. 예? 정격률이라는 얘기는 여유를 두겠다 이런다. 여유분을 둔다. 여유분을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1인 것 같으면 여기가 1인 것 같으면 곱하나 많았죠. 그죠? 그럼 1보다 작은 게 오겠죠. 그러면 0.8 뭐 0.7 이렇게 오겠죠. 여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작아지면 이게 분기 회로수가 올라가죠.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격률을 준다는 거는 1 이하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분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이거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정격률을 생략하고 요 부분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격률의 공식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뭐 어렵지는 않고 이제 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뭐 다 된 것 같고요. 요 나온 값이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절상한다 그랬죠. 버리지 말고요. 여기까지 계산해야지 분기 회로수에 대한 정확한 회로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좀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